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행상품 상담사 자격증 과정 중에서 상담 교육이라는 챕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목차는 여행 정보 파악하기, 그 다음에 상품 상담 매뉴얼 작성하기, 그 다음에 여행 상담 매뉴얼인데요. 여러분들 이 상담 교육은요, NCS 수준이 있는데, 수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커리큘럼에는 그 여행사법 상담사 자격증의 그 시험 과목에는 이 상담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상담 교육이 일정 부분 상담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그 1, 2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 수준은 전문대 수준이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 5 수준은 이제 4년제 이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담 교육은 5 수준입니다. 그래서 LCS 체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그 챕터이긴 하지만, 여행상품 상담사로서 당연히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도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의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과목들이 조금씩 그 좀 뭐랄까 교집합처럼 좀 붙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상담 교육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행 정보 파악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하려면 여행 정보에 대해서 상담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지만 소비자들 또는 고객들에게 그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원활하게 또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여행 정보 파악하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상담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행 정보의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행객에게 관광 자원과 그 매력을 소개를 하고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교통수단, 그 다음에 관광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여행객의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여행 활동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여행 관련 정보다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행 정보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여행객들이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자 결정하는 시점과 실제 소비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여행 상품 경험 후에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 중, 후, 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하고 서로 다른 정보들을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를 결정하는 시점과 실제 소비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때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행 출발이에요. 근데 여행 상품은요, 5월 5일 날 당일날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2주 전, 그러니까 4월, 예를 들어서 못해도 늦어도 4월 한 28일경? 네, 28일경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연휴는 그 전에 또 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주 전, 아니면 일주일 전, 근데 보통 2주 전,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연휴 같은 날, 이제, 성수기, 뜨거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왜냐면은 이제 그 좌석은 한정이 되어 있고, 비행기 좌석은 한정이 되어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전에 이미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는 내가 한 달 전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을 이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제는 한 달 전에 하지만 상품을 이용하는 거는 한 달 후에나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상품 경험 후에나 이 상품에 대한 평가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행 정보, 내가 이용하는,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 그 다음에 정보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담 직원들은 축적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여행객이 여행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탐색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행 정보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행 정보는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직접적 기능이 있고요. 그에 따른 설명을 좀 보면은 의사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욕구와 동기를 자극해서 잠재적 그 관광 수요를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무형의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또는 2주 전에 내가 미리 결제를 하고 그 후에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정보가 불확실성 하다 보면은 상품을 구매할까요? 구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따른 이 의사결정, 여행 상품을 구매를 하냐 안 하냐에 따른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간접적 기능인데요. 잠재 관광객들의 수요를 자극을 해서 관광을 창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고요. 여행객의 관광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지 관광자원 훼손을 방지를 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여행 정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무형성이라고 하는데, 자, 무형성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행 정보는 관광지의 상황이나 정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나 자료로서 손에 잡힐 수 있는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뭐 이 제품 이게 이제 그 제가 쓰는 이제 화장품인데요. 이런 화장품 같은 거 유형의 상품이죠. 유형. 예.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올리브영이나 뭐 아니면 뭐 화장품 가게에 가가지고 제품을 보고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만족스러우면 이걸 구매를 하죠. 내가 돈을 낸과 동시에 제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행 상품은 어떤가요? 무형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나 자료에 따라서 그 상품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 특성을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치 특정선입니다. 여행 정보는 여행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가치를 갖는 지식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여행 정보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즉 그 특정한 사람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여행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서유럽을 가고 싶은데 태국에 대한 여행 정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서유럽에 대한 여행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비체계성입니다. 정보의 가치는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도요, 여러분들 상담원이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매력적인 상품이 되냐, 매력적이지 않는 상품이 되냐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고, 가치의 체감성입니다. 여행 정보는 적재적시에 알맞는 여행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매체의 의존성. 여행 정보는 각종 여행 관련 서적이나 TV 광고 및 선전 등과 더불어 여행 안내소, 여행 안내판, 여행 안내원, 여행 안내 자료,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그쵸? 네, 무형의 상품이니까 이미지화 시켜서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에메랄드 바다의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각의 진짜 막 기암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아바타의 촬영지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 분출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변화성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민감한 여행 정보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정보 탐색과 정확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자, 평상시에 미얀마 이 쿠데타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미얀마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과연 미얀마를 갈 수 있을까요? 예, 불안해서 못 가죠. 그래서 이 여행 상품은요, 정치,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급변합니다. 여행을 갈 수가 있고 못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미얀마를 손님들한테 판매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은 적절한 정보 탐색과 정확한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자, 다음 여행 정보 매체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설명했던 매체 의존성이 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쇄 매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문, 잡지, 브로셔, 여행 지도 등이 있고요. 다음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TV, 라디오 광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참좋은이나 참좋은 여행 그리고 노랑풍선 이 여행사들이 TV 광고를 좀 많이 했죠. 예,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도 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매체, 여행 안내 센터,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자 매체, 뭐 오디오, 비디오, 캠코더가 있고 인터넷 매체, 웹사이트, 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매체로 활용을 좀 많이 하죠. 인적 매체는 여행 안내원, 가이드라고 하죠. 가이드, 그다음에 자원 해설가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여행 정보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관광 지역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지역의 여행 상품, 지역의 문화재 등이 있을 것 같고 숙박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객실 종류와 가격, 그 다음에 호텔 부대 시설, 가격, 위치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가 아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음료, 교통정보는 뭐 항공, 열차, 자동차, 버스 등 지역 내의 대중교통,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상품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식음료 정보, 여행지의 향토 음식점, 유명 음식점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요금 정보, 총 여행 경비, 지역 내의 교통 경비, 숙박 경비, 관광지 관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 절차나 예약 확인 등이 있고 위락시설 정보, 공원, 놀이동산,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이 있고 쇼핑 정보로는 여행지의 대표 상품, 그 다음에 쇼핑센터, 유명한 시장 등이 있고 여행 준비 정보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필요한 물건, 개인 소지품, 여행지에서 주의사항 등이 있고 보험이 있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 절차와 환전 시 혜택 등이 있고 여권과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모두 수반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터넷과 여행 정보 서비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요즘에는 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여행 관련 기업들, 아무래도 홈페이지, 예. 그 다음에 뭐 CRS는 이제 항공 예약.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이제 뭐 CRS는 쉽게 말하면 네이버 항공 예약 검색하면 예, 뜨죠. 예,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DS, 그래서 뭐 항공 예약도 마찬가지고, 네, 모바일 앱 요즘 많이 있죠. 모든 거의 유명한 여행사들은 다 어플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온라인 여행 정보의 특징을 보면은 자, 그 중에 그 인터넷 매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행자와 여행업자와의 직접 의사소통을 통한 추가 정보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제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모노투어 상품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모두투어 지사가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가야겠죠.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죠. 모두투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행상품 정보가 쫙쫙쫙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리적 제한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TV 및 일간지 광고 및 광고 대비 비용이 절감합니다. TV 광고나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 광고, 뭐 신문 광고 이런 것들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하지만 인터넷은 내가 홈페이지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만 하면은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마케팅을 통한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이 좀 쉽고 대량으로 전달 가능하고, 그리고 여행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회사의 운영 시간은 9 to 6입니다. 9시 출근에 6시 퇴근.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라고 하면 여행 정보로 제공을 받으려면은 전화를 해야 됐잖아요.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은 상담원들이 다 퇴근한 뒤에 보통 이제 그 소비자들이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먹고 쉴 때 이제 여행 막 정보를 보고 막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없다, 인터넷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보를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고객들도 출근하고 할 텐데 업무 중에 전화하고 막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은 내가 퇴근 후에도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유튜브 조회하거나 하면은 내가 원하는 여행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에 모바일 여행 정보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여행 정보와 모바일 그 시스템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인터넷과 비슷합니다. 이거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요. 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에 의한 풍부함이 있고 검색을 통한 사용의 편리성이 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해외여행 상품 필수 정보 내용인데요. 상품 판매자 및 여행업자 정보와 책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업자와 여행업자가 다른 경우 책임 소재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그 상품 판매자는 여러분들 제가 홀세일러 모두투어의 특징 뭐 얘기했죠. 간접 판매 여행사, 직접 판매 여행사. 자, 상품 판매자는요, 대리점 여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행업자는 실질적으로 이 여행 상품 운영하는 사람, 간접 판매 여행사 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예시를 봅시다. 본 여행 상품은 땡땡 여행사가 판매하고 실제 여행 주간은 XX 여행사가 담당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두치 여행사가 판매를 하고 여기는 모두 여행사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그 예시를 또 살펴보면 본 여행 상품의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은 두치 여행사가 대리점이에요, 여러분들. 네. 두치 여행사에 있으면 실제 여행 주간에 대한 책임은 XX 여행사에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모두 여행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은 왜 대리점 여행사가 있을까요? 대리점.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소비자한테 상담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고객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대리점 여행사잖아요. 간접 판매 여행사는 어떻습니까? 대리점 여행사에서 모객한 사람들을 데리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행사. 근데 처음에 이제 정보 제공, 뭐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부터 일정부터 이용 항공부터 해가지고 그런 상담은 대리점 여행사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한, 예를 들어 간접 판매 여행사는 정보 제공을 대리점 여행사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이 대리점 여행사가 고객한테 잘못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대리점 여행사한테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대리점 여행사한테 청구를 해라. 뭐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행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 제공인데요. 자, 본 여행 상품은 타 여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합 상품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여행 상품은 땡땡 여행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패키지 여행이, 연합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독 상품은 행사 주간 여행사가 하나예요. A라는 여행사. 하나 여행사, 그러니까 한 개의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 연합 행사, 연합 패키지는 뭐냐면요. A, B, C, D 여행사가 있으면 여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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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모여서 20명 인원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여행사는 한 곳인데 한국에서의 여행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 판매 여행사랑 비슷하긴 하는데 이렇게 연합 패키지 투어를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은 간접 판매 여행사도 모객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매 여행사들과 같이 연합 행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패키지는 인원수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 20명 이상 이렇게 모여야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 그 상품을 진행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인데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 시 계약 해제 규정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여행 상품은 최소 출발 인원 기준은 땡땡명이며 미충족 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행 약관에 대한 부분은 뒷단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요거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부과 기준. 그래서 이건 다 여행 약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약관은 뒷단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관과 미참여 시 대체 일정.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솔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사항 확정, 미정, 통보. 그래서 여행 일정 확정이냐, 미정이냐. 그 다음에 여행 상품 가격은 미정이다. 항공은 확정이다. 숙박은 뭐 확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솔자는 미등반한다. 가이드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쇼핑. 패키지 여행은 쇼핑이 들어가거든요. 그 쇼핑이 들어가는 게 여행사에서 계약한 쇼핑센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쇼핑센터, 쇼핑 품목은 뭐냐? 그래서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뭐 라텍스, A 매장, 소요 시간, 1시간, 환불 여부, 가능하다. 가능. 그 다음에 휴게소, 자파점, 비매장, 2시간 가능.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쇼핑센터가 전 일정 중에 몇 번이 들어가고 어떤 곳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명시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지의 안전정보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국가 지정 현황들. 그래서 내가 여행 가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여행 단계는, 여행 경보 단계는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보 일괄 표시입니다. 일괄 표시 기재사항은 상품 일정 정보, 여행 경비 총액, 최소 출발 인원 및 취소 수료 정보, 주요 확정 미정 통보, 쇼핑 정보, 여행지 안전 정보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정보에 대한 표시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여행 상품 가격은 항목별로 기재를 해야 되고 여행 상품 가격, 항공 운임 등 총액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유가 및 환율의 변동 가능 여부 표시를 해야 된다.
현지 필수 경비 별도 표시를 해야 된다. 상기 항목별 개별 비용은 가격 정보에서 지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매뉴얼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